AI는 저희 컨설팅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AI 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거 그냥 지나갈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인재원에서도 아마 국가 교육의 이제 책임 기관으로서 제일 헤드쿼터가 되는 기관으로서 이런 AI 교육이 그냥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배경에서 연구를 의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 5가지 산출을 요청을 주셨는데요. 먼저 국가인재원의 인공지능 교육의 기본 틀을 수립하는 것을 첫 번째 대주제로 요청을 주셨고, 그 대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일람을 설계안을 요청 주시는 것을 또 두 번째 연결되는 과제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과제는 체계 수립과는 조금 다른 실증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과제는 이제 우리 박태웅 의장님께서도 아마 많이 담당하시게 될 공공 AX, 이제 공공 분야에서 AI를 활용해서 서비스 기획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 대상으로 어떤 AI 기획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 자료로 만드는 과제를 맡았고요. 네 번째 과제는 또 그걸 수행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으시지만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학습 도구를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저희가 실증적인 과제를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국가 AI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 기관 입장에서 몇 가지 제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인쇄된 자료와 보시는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동원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국내외 사례 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분들 인터뷰 거의 한 20분 넘게 인터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부처 공직자분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최초로 AI 활용 생태에 대한 설문조사, 대규모 설문조사 500명 정도에 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그 설문 결과를 모두 분석해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분석해서 교육 체계를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담당자분들도 제일 많이 교육 설계하실 때 쓰는 방법론이 뭐 에디라는 이제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AI 교육은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모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5급 과장 승진자 대상 AI 교육 2시간짜리 모듈 아는 강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실무적인 해법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체계 수립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진이 굉장히 초반에 많이 고민을 했고, 국가인재원하고 함께 같이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연구 결과를 좀 도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문헌 분석하고 인터뷰 설문조사 했다 말씀드렸는데, 국외 사례만 좀 간단하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국외 사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 선정을 하기 위한 논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여러 가지 AI 인덱스들 중에서 공신력 있는 글로벌 공신력 있는 인덱스들 중에서 뭐 토터스 미디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AI 경쟁력을 볼 때는 옥스퍼드의 정부 AI 준비 지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젠슨 황 선생님께서 26만 장의 또 서비스를 주신다고 하셔갖고 AI 3대 강국이 되냐 마냐, 인프라적으로 확보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옥스퍼드의 AI 준비 지수를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인적 자본과 성숙도 부분에서 좀 약세가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뛰어난 편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외 사례에서 좀 참고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미국 사례와 싱가포르, 영국 사례, 옥스퍼드 인덱스에서 저희가 가장 우수한 사례들로 봤었던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 저희보다 좀 낫다, 정부 준비도가 좀 낫다라고 보이는 세 개 국가들에서 각각 이런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드리면 미국에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제도와 교육이 같이 가더라, 그리고 전략까지 같이 가더라,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었고요. 싱가포르와 영국은 실증적인 사례를 프로젝트 중심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더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모든 것을 소개드리긴 어렵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체계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드렸고, 전통적인 ISD 방식 혹은 에디 방식의 교육 설계 방식으로는 AI 교육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겠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어렵겠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교육 과정에 대해서 기존 AI 교육이 단계식이고 위계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획일적인 교육이 되고 있고, 어떤 강사가 가르칠 수 있는 스킬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한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자 개별의 백그라운드가 모두 다르고, 기관의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원하시는 방향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렬적인 학습 구조를 좀 설계를 해야 되고, 직무군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 영역, 직무 구분, 교육 대상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이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준용해라라는 것은 아닌데,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서 이런 기준들로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설계 원칙에 대해서는 각 교육 모듈들이 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 모듈이 조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체계를 구성해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류 기준은 교육 대상과 영역, 직무 구분의 세 축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실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렸고요. 교육 대상을 실무자와 중간관리자, 책임관리자로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교육 영역에서 공통 이해 영역, 그리고 직무 적용 영역, 그리고 문제 해결 영역, 이렇게 세 단계 영역에서 교육 영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 구분 중에 직무 적용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교육 영역을 또 나눠서 설계할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국가공무원 전체를 저희가 분류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연구 분석, 행정관리, 정책기획직의 세 가지 큰 축으로 나누어서 세부 프로그램들을 모듈화할 수 있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시적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큰 틀을 설계를 하셨다면은 교육 운영을 위해서 미시적 체계라고 볼 수 있는 한 교육 모듈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어떤 교육 방식으로, 어떤 교육 시간 정도를 들여서 가르치실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어떤 레벨로 교육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미시적 체계까지 저희가 구분자로서 제시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함께 마련해 드려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실 때 이 연구 프레임워크를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AI 교육과정을 설계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AI 교육 체계 수립과 관련한 과업 1과 2 이렇게 연결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과업 3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요새 계속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무회의에서 농림부 장관께서 어떤 식탁의 음식 레시피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이런 AI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AI 수석 요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AI 수석께서 바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이 잘 돼 있다면, 정제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수석님의 말씀을 대신을 했는데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만 잘 정비가 돼 있으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모델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이 이 취지의 골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아마 우리 교육 담당이시지만 이제 실무, 정책사업 실무 쪽으로 다시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요구들 내년부터 많이 받으실 겁니다. AI 서비스 써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좀 가지고 와봐. AI를 활용해서 대국민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한번 공모해보자. 이런 요구들을 아마 국장님들, 과장님들로부터 받으시게 될 겁니다. 혹은 국장님들은 기관장으로부터들 그런 요구들을 받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AI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제 3번, 저희 연구 과제 3번 과제로 요구 주셨던 게
공공 부분의 AI 서비스 기획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강사용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겠다. 분명히 이 요구는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발제자분들께만 책자를 별도로 나눠 드렸는데 공공 AI 서비스를 직접 한번 해보기 위한 초기 가이드북으로서의 가이드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수준이 아니라 이 가이드북을 따라하시면은 공공 AI 서비스를 처음부터 한번 기획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교재를 개발했고요. 여러 가지 또 문헌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 AI 서비스 국내외에 진행되고 있는 AI 서비스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분류 체계들은 있지만 기술을 뭘 썼다라든지 혹은 어떤 성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결과론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수혜자 중심이나 이 서비스에서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 분류 체계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우리 과에서 수행하게 될 AI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라는 첫 번째 스텝을 좀 정하시고 프로세스를 따라가실 수 있게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자료는 따라가실 수 있는 교육 자료와 16개 정도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우수 사례집 순으로 이제 연결해서 개발을 했고요. 공공 AI 서비스 기획하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가인재원에서 아마 배포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셔서 교육 자료로서 쓰실 수도 있으시고 실무자분들께서 AI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따라가실 수도 있게끔 책자를 구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AI 서비스를 기획할 때 16개 정도의 해외,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AI 서비스를 기획할 때 문제 정의를 먼저 하고 AI 적용 가능성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점적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AI 적용 가능성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도입 방식이 아마 공직자분들이 제일 많이 입찰을 할 것인지 외부 협업은 어떤 행정 방법으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책자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번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 소개까지 가이드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업 4번입니다. 이제 저희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공 AI 서비스 기획을 하기 위한 도움 자료 제작을 연구 성과로 가지고 왔다 말씀드렸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각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께서 교육으로서 그걸 해소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학습으로 해소하고 계시겠지만 국가인재원의 이름으로 공무원의 업무, 주요 업무별 AI 최적화 가이드 서비스를 저희가 가이드북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업무 유형들을 저희가 분류화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업무들의 AI 서비스를 도입하면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정도의 공직자분들은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더라. 그리고 AI가 적용 가능한 적용 가능한 업무들이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자료에 대해서 노션 페이지를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업무하시면서 계속해서 띄워놓고 검색해 보시면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보신다거나 혹은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 이게 우려되는데 이런 업무 자료를 먹여도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실 때 저희 가이드북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AI 가이드북을 개발했고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인공지능 개념 이해 간단한 부분에서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성 AI 서비스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가입 수준에서부터 산출물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AI 툴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 저희가 가이드북으로 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업무 유형별로 들어가셔서 예제로서 따라하실 수 있게 저희가 활용 가능한 보고서들 샘플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셔갖고 넣어보시고 프롬프트까지 따라해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바일 AI 활용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아마 공직자분들 대부분 노션 사이트 같은 거 내부망에서 접속 안 되시고 생성 AI 접속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고 쓰실 수 있게끔 모바일 AI 활용 가이드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아마 인쇄 책자에는 없을 텐데 QR을 접속하시면 지금 바로 이 가이드북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에 바로 도움받을 수 있게끔 저희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아마 이것도 아마 국가인지원에서 배포를 해주실 텐데요. 접속해서 보시면은 지금 나오신 자료들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으로 마지막 개발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과제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 산출물들에 대한 소개는 다 드렸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 체계 수립의 연구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아까 박태용 의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이런 공무원분들이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저희 연구 결과들, 국가인지원의 연구 결과들로 말미암아 좀 더 도움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